성적은 학교별로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성적이 객관적이지 않죠. 여러분의 독서 이력, 그것을 읽었는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읽었다 한들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며, 활동 중에서 기재할 수 있는 것과 기재할 수 없는 게 너무 구분이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봉사 점수, 그거 학교에서 다 시키잖아. 그것만 갖고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박기수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는 국제문화대 학장을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우리 학교 대표 교육 브랜드인 ICPBL 센터장이랑 창의유학 교육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학과에서는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강의합니다. 그 외에 또 많죠. 대부분은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관련된 책을 쓰거나 칼럼, 원고들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방송 출연을 해서 또 칼럼니스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의 장단점 먼저 얘기를 하면, 문화 콘텐츠 학과는 어쨌든 매우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다들 알겠지만 한 번에 쏟아지는 콘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는 콘텐츠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늘 깨어있게 만든다는 면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소위 즐거움이 실력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 같아요.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의 강점은 젊은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아직도 철이 안 들고 있다.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처음 교수가 되고 싶어서 꿈꿨던 것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구를 어느 거 할 때 누가 넌 이 연구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연구할 것도 정하고 연구할 시기도 정하고 연구의 뎁스까지도 정하니까 그런 자유로움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컨텐츠를 좋아해야겠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잘 즐기는 우리 덕력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덕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덕력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창조력,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갖추고 있는 친구들, 우리가 똘끼가 충만하니까 좀 속된 말인데, 근데 업계에선 쓰고 있거든요. 학생 누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한테 문의가 오면 대부분 어떤 친구를 보낼까요? 그러면 토익 몇 점 뭘 하는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그건 다 한다고 치고 똘끼 충만한 아이를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막 웃어, 전화 잡고. 그런 거죠. 이게 두 가지죠. 덕력과 창조력을 갖출 수 있는 학생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서 가장 각광받는 친구들은 누구냐?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들. 어차피 혼자서 못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팀으로 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명확히 원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선생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해요. 여러분들은 할 것 같아. 팀플 할 때 보면은 다 했다면 싸우지 않겠지, 그지? 나는 분명히 정확히 얘기했는데 왜 쟤는 못 알아듣지? 또 혹은 저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말을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똘끼 충만하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렇죠? 이거 여기다는 언급하기 부적절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가 답변을 해버렸네. 네. 오늘도 내가 그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우리나라 학생부처럼, 우리 생기부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 정보도 안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써봐서 알겠지만 거기서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적은 학교별로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성적이 객관적이지 않죠. 여러분의 독서 이력, 그것을 읽었는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읽었다 한들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며, 활동 중에서 기재할 수 있는 것과 기재할 수 없는 게 너무 구분이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봉사 점수, 그거 학교에서 다 시키잖아. 그것만 갖고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토리텔링의 전제처럼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걸 찾는 거니까, 입학처에 있는 실제 입학사정관 분들이 몇 배수로 뽑으면 각과 교수님들이 그 주어진 정보 안에서 보고 이 친구가 좋겠다 정도는 해요. 그것도 몇 배수로. 그럼 나중에 종합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진 않는데, 그렇다고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다만 이 친구가 1학년부터 일관되게 컨텐츠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가, 활동에서나
혹은 자기 진로 희망사항에서나 이런 게 보이는가. 오히려 그런 건 적은 것 같아. 이 친구가 뭐 대외적으로 무슨 영화 연출을 했어요, 뭐 했어요, 근데 그거 못 쓰잖아. 다 어디 공모전에 몇 등 했어요, 잘했군 정도지. 그것 때문에 걔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는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반적인 친구의 활동사항에서 그런 것이 비추고 있는가, 이런 소개나 이런 부분에서 그걸 읽어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자꾸 고등학생들은 그런 질문해요. 어디 공모전을 1등 해야지 꼭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되게 옛날 스타일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아주 큰 영향력은 아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족하지는 않다. 내 방에 가면 버거빌치라는 이게 조각상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대학원생들이 덕질하다가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금요일 저녁은 거의 밤을 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못 봤던 영화들을 몰아서 봐요. 보통 3편에서 4편 정도를. 요즘 넷플릭스 같은데 뭐 드라마 시리즈 나오면은 한 번에 쫙 몰아서 봐요. 거의 밤새는 경우가 많이 나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죠. 세대가 다르면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딸뻘 되는 친구들이 공감하는 부분과 100% 공감한다고는 자신 못해요. 근데 트렌드라는 건 뭐냐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지금 대세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파악할 수 있을까? 지금 나오는 컨텐츠를 내가 즐기면서 나는 이거 한 60점 정도인데 왜 얘네들은 120점으로 즐기지?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 나와 다른 건 뭐지?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럼 많은 컨텐츠들을 봐야 되겠죠. 최근 드라마 서너 편을 쫙 붙여서 봤다고 칩시다. 대사랄지 감정 표현하는 것이랄지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할 수가 없죠.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런 거에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벽으로 밀어치고 못 가 이러고서 그게 굉장히 터프한 남성의 순수한 사랑의 고백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신문에 나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럼 그게 영 틀렸는데 그렇진 않고 그때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트렌드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컨텐츠 안에서 그 흐름의 변화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거와 내가 대화를 나누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주로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컨텐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연구서나 이 최근에 보고서들이 굉장히 짧은 주기로 잘 나와요. 게다가 사설 전보지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도 구독하는 것들이 한 너댓 개 되는데 여기서 빠른 속도로 탁 서머리해서 탁탁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해외 자료들이 떠요. 해외 자료를 찾아 들어가서 같이 보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거의 빠지는 게 없이 다 잡을 수 있죠. 이게 직업병이에요. 말이 많아요. 컨텐츠를 분석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전공도 그렇고. 그래서 작품을 그냥 이렇게 편안히 코미디 프로도 이렇게 편안히 못 보고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라든가 너무 길어진다 뒷부분이 이 캐릭터 안 사는데 이게 자꾸 떠올라서 충분히 즐기지를 못해요. 그냥 분석 대상으로 많이 보게 되고, 또 하나 정말 안 좋은 버릇은 전작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가령 봉준호 영화다 그러면 봉준호의 모든 영화를 봐야 봉준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봐야 될 컨텐츠가 늘겠죠. 제일 기쁠 때도 그런 거죠. 내가 봐야 될 어떤 또 다른 볼만한 감독의 작품이 나왔다. 그럼 되게 좋죠. 최근에 저기 우리 포스터에도 붙어있는 하마구치 류이스케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저 붙어있죠. 최근에 화제됐던 저 작품. 저걸 보는 순간 하마구치 류이스케 쳐서 예전에 내가 해피아워라는 작품을 보면서 5시간 동안 느꼈던 그때 감독 이름을 까먹은 거야. 저거보다 다시 찾아내고 그러면서 하마구치 류이스케 작품 다 또 이번 방학동안에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세계가 또 있을 수 있구나. 전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와이 순지나 고레에다 히로카즈 뭐 이런 감독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텔러예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21세기 세라자드가 아니냐.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왜 죽지 않기 위해서 임금에게 매일 새로운 얘기를 해주면서 밤을 지샜던 그 재상의 딸 세라자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스토리텔러들의 운명이라 그러는데 이 하마구치 류이스케는 그런 면에서 최고의 21세기형 스토리텔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일 어렵지. 우리 세대는, 선생님 세대는 만화는 일본 만화를 보면서 컸고 애니메이션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컸어요. 그리고 영화는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를 봤어요. 그 안에서 좋고 나쁘고 정도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들, 만화 전문가들 몇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동해서 내 인생의 일본 만화 베스트 10 이걸 했어요. 나도 했어.
그 미생의 작가 윤태호 씨, 그 다음에 만화 작가를 했던 이충호 작가, 그 다음 만화 전문가 김봉석 씨, 그리고 나까지 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한두 작품 틀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그 미적 취향도 비슷하고 진폭도 비슷하다는 거죠. 왜? 연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좋아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적어본 게 이 중에서 여러분 아는 게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나가이고의 데빌맨. 이 사람 써니라는 작품 정말 좋아요. 루팡 3세. 마블, 지브리, 스타워즈. 아 이거 어렵다. 19금이에요. 아주 심한 19금.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세요. 출석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인정입니다. 다음 수업 때 만납시다.